톱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세 총괄본부장을 없앤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 위원장 밑에 본부장 있는 이런 체제인데요. 그 총괄 선대위원장은 두되 이제 그 밑에 위원장의 그 지시를 받아서 행동대장처럼 이제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실무를 관장하는 그 본부장, 총괄 본부장은 없앤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조직은 수평적으로 하되 인사는 탕평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 말고 경쟁을 했던 그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까지도 다 이제 영입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줄거리로 봤을 때 오늘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김병준, 김종인, 순서대로 얘기하면 김종인, 김병준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정치적 이력의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별을 4개 달아주고 한 사람은 별을 2개 혹은 3개쯤 달아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겁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맨 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제 그 밑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이른바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습니다만 그래도 둘이서 정치적 몸무게가 똑같은 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위에 김종인 총괄위원장, 그 다음에 김병준 상임위원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두고도 이제 실질적으로 투톱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투톱은 아닌 것 같고 투톱이라고 한다면 기울어진 투톱 아니면 실질적인 원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통할해서 지휘를 하고 김병준 상임위원장은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 또는 정책에 대해서 한 방씩 이렇게 때려주는 것, 시대정신을 담은 화두를 던진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좀 애매하긴 하죠.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상할 수도 있고 아주 미미하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런 좀 그 역할과 책임과 의무의 윤곽선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김병준 상임위원장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병준 상임위원장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는 있는데 김병준 전 위원장 역시 그냥 만만하게 그냥 지나갈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참 정치는 말이죠. 특히 선거판이 벌어지면은 한 후보의 캠프 안에 위원장이 수십 명입니다. 네. 정말 어지러울 지경이죠. 여의도의 위원장만 몇천 명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보는 몇만 명쯤 되고요. 어찌됐건 이제 그 국민의힘은 맨 위에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이제 그 밑에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그리고 이제 그 상임선대위원장 밑에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선 경선을 함께 뛰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른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꿈꾸는 그런 국민의힘의 중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있습니다. 별 4개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별 3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별 하나, 별 2개 사단장, 여단장, 이런 쪽에는 이른바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역할 분담을 어떻게든 나눈다는 얘기가는 있지만 역할 분담이 칼로 무베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아마 상당 부분 겹치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준석은 어디 갔냐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지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총괄선대위원장도 아니고 상임선대위원장도 아니고 공동선대위원장도 아니고 그러면 이준석의 역할은 뭐냐? 혹시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그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 상황 전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별 4개, 별 3개, 별 2개, 별 하나 뭐 이런 계급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늘 24시간 곁에서 같이 하면서 모든 정책을 물어보고 그대로 결정을 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별 하나짜리가 실세가 될 수도 있고 별 2개짜리가 별 3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둘 사이는 어떤 사이냐? 뭐 관계자가 그랬네요. 별도로 두 사람은 새벽까지 통음하는 사이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보스 기질이 강한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김병준 교수는 이제 온화한 리더십 스타일이기 때문에 둘이서 아주 서로 보완 관계가 잘 될 것이다. 반면에 김종인과 김병준 이 두 사람은 매우 불편한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이 김종인 이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다. 과객이다. 이렇게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원장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본부장이 있습니다. 본부장도 총괄본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괄본부장. 총괄본부장이 실세지요. 근데 이번에는 그 총괄본부장을 없애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총괄본부장 누구로 했다가 그로부터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없애자. 그냥 정책, 뭐 조직, 직능, 홍보 뭐 이런 한 5개 그냥 본부장을 만들자. 지금 그렇게 해서 수평적 구조로 본부장을 만들어 놔야 총괄 없는 그냥 수평적 구조의 이 본부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만들어 놔야 다른 진영에 있었던 가령 홍준표, 뭐 가령 유승민, 뭐 원희룡 이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영입을 해서 본부장을 주더라도 계급이 없는 그 수평적 구조라는 모양새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이준석 둘이서 만나서 뭐 술도 마시고 맥주집에서 또 밥도 먹고 기자들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지만 둘 사이가 썩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사무총장,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 자리입니다. 사무총장은 국간직이다. 살림살이를 맡는 사무총장. 사무자 붙으면 되게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에는 선거자금이 약 500억가량 들어갑니다. 그 돈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도장이 찍혀야만 그 현금이 출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 내부 조직의 인사와 재정, 이제 이거를 쥐고 있는 자리가 사무총장인데,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제 어제 그랬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나의 거취를 일임하겠다. 사표냈다, 이런 뜻입니다. 사표를 수리할지 아니면 반려할지 이걸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어정쩡하게 나 한기호 사무총장 못하겠다. 이제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무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당헌 74조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는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당헌 당규에 있었던 모든 이 규정들을 다 우선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서는 가령 5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제 여기저기 디테일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아니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한테 도장을 받아야 된다면 눈치 보여서 눈치 보이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과거에 다 그랬었습니다. 대개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대통령 후보가 자기 사람을, 자기 입안에 든 혀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무총장이 새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사무총장 임명해 주세요 라고 이준석 대표와 연명을 한 그 한기호 이 사무총장이 사표를 내고 윤석 대표가 수리를 하고 그걸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낙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그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캠프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한기호 사무총장한테 아마 직접 간접적으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여보쇼, 한 총장. 아니 그거 알만한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시오?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으면 알아서 대통령 후보한테 정치적 부담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알아서 좀 물러나줘야지. 그렇게 민기적거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이런 식의 전화. 그래서 이제 화가 난 한기호 사무총장이 아니 이준석 대표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오. 나보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요? 나가라는 거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놓고 있는 권성동, 그 깨복쟁이 친구 중마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아준다든지,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그 온몸을 던져서 일을 해 오고 있는 장제원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앉힌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뭐가 깔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의 개별 의원들이 나서서 사무총장을 압박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한기호 사무총장이 마음에 안 들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하든지 할 것이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 문제를 직접 얘기하는 것도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심중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핵심 측근이 의사를 전달하고, 왜 이런 문제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10분 받아들인 윤석 대표 한기호 사무총장이 윤석열 후보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전 정치 작업을 해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홍준표, 이 앞서 있었던 대통령 후보들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당시 사무총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불가능한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무총장 거취 문제는 저는 윤석열 후보 어떤 상의도 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제안이나 요청이 오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윤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언론에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윤 후보에게도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불쾌하다 이런 거죠.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